이 집에 원래 사셨던 분들이나 다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집을 보시면은 이 집이 내가 살던 그 집이 맞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보통 욕실에 청소도구 같은 것들을 밖에 빼놓게 되면은 어딘가에 꼭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닿은 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고 물때가 끼고 하잖아요. 이 장은 쓰임새가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DTRD 백주현입니다. 오늘은 공덕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나와 있어요. 이 아파트는 45평형의 굉장히 넓은 아파트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집을 실측 와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30평형대 아파트로 안 보이고 굉장히 버려지는 공간이 많았어요. 주방의 좌우폭이 8m가 넘게 확보되어 있는데 기존의 주방은 3m뿐이 안 되는 공간이었고, 이 복도의 길이도 한 13m 정도가 그대로 버려지는, 실제로 5평형 정도는 버려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현관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현관이 굉장히 답답하고 정돈되어 보이지 않는 형태였어요. 현관 공간이 앞쪽 공간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중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방이 가족실이었거든요. 이 가족실에서 사용되는 장으로 인해서 벽체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관에서 이 집의 분위기를 처음 느끼게 되는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관 공간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복도로 향하는 시야의 각을 최대한 넓혀드리는 것들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해서 중문을 철거하고 벽체를 철거한 다음에 현관의 길이감을 최대한 넓혀주고 신발장의 수납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중단 공간을 보이드 시켜서 느껴지는 공간감을 좌우로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하단에 벤치를 세라믹으로 구성을 해서 내구성을 잡고 실용성도 챙기는 현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을 지나서 들어오면은 복도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공간감을 좀 살려주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쭉 뻗어 있는 10m 넘는 이 한쪽 벽체가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요소들을 몇 가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히든도어와 스텝도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했어요. 한쪽 벽체는 이렇게 히든도어를 사용해서 플랫한 벽체를 만들어주고, 다른 한쪽 벽체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스텝도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는 현관으로 들어가는 공간, 다이닝 공간으로 들어가는 공간, 세탁실로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 배치돼서 공간감을 확장시켜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이닝 공간인데요. 이렇게 복도를 지나오면은 다이닝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벽체였었죠. 그 공간에 갑자기 다이닝 공간이 나타났는데요. 이 집에 원래 사셨던 분들이나 다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집을 보시면은 이 집이 내가 살던 그 집이 맞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없던 공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는 주방과 안방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주방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이 주방 공간이 이 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복도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복도 앞에 주방을 가로막는 벽체가 또 길게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세탁실이 위치해 있어서 이 실제 내부 공간이 3m 정도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왼쪽에 보이는 벽체 앞으로 냉장고장, 키 큰 장들이 설치되어 있고, 식탁이 이렇게 가운데에 날개 벽체 앞으로 위치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집을 들어오면서 식탁을 보면은 항상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노출되고 복도가 더 답답한 형태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의 길이감을 확보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탁실을 확장하고 세탁실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좌측 공간을 열고, 아까 보여드렸던 공간이죠. 다이닝 공간은 안방에서 낭비되고 있던 공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공용부로 편입시켜줬습니다. 해서 3m가 답답하게 안쪽에 자리 잡고 있던 공간을 쭉 연장시켜서 8m 정도에 되는 길이감으로 세팅을 먼저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확보된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을 침범하고 있던 냉장고장 그리고 키 큰 장들을 후면으로 배치를 돌렸어요. 이 후면으로 배치를 돌리면서 세라믹 띠를 두른 큰 공간을 오픈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을 오픈시켜줌으로 인해서 이 집의 중심이 되는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었고, 집이 답답해 보이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세라믹 오픈 공간 안에 이런 검정색 금속 포인트를 줘서 이곳에 와인잔 같은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면에 포인트 아일랜드가 구성됐어요. 이 아일랜드 좌측으로 우리가 철거가 되지 않는 비트 공간이 하나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트 공간을 감싸주는 형태로 아일랜드의 길이감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간의 비율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동선에 의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좌우로 흐르는 이 동선인데요. 기존의 복도가 13m가 쭉 일자로 이어지는 형태에서 다이닝 공간과 주방을 가로지르는 동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세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낭비되어 있던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바꿔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안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던 안방의 팬트리 그리고 안방의 화장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벽들을 철거하고 이 공간을 공용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편입을 시키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방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방에도 충분히 큰 식탁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다이닝 공간으로 할지 식탁을 거실로 빼고 여기를 서재 공간으로 예쁘게 꾸며드릴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이닝 공간을 이쪽으로 빼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거실을 활용하면서 놀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 유리블럭이에요. 이 다이닝 공간이 전체적으로 집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블럭이 반사도를 가지고 있고 빛을 투과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중심 공간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고 이 공간의 개방감도 조금 더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우드 선반하고 패브릭 판넬들을 시공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의 단조로움을 좀 피하고 이렇게 물건들을 올려놓고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안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벽체가 원래는 없는 벽체였고 뒤쪽 공간이 아까 거실에서 보시는 다이닝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안방에서 활용되어지는 화장대 그리고 그 안쪽으로 작은 팬트리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선 공간이 좀 낭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는 이 공간을 거실에서 쓸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빼고 안방 공간을 축소시켰습니다. 자, 이 화장실 문도 화장대 맞은편으로 위치해 있는 화장실 문이었는데요. 이 화장실 문의 위치를 반대편으로 돌려주면서 화장실은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지시켜 드렸어요. 자,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이 안방은 잘 쉬는 공간이라는 본질에 아주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트리스만 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침대 프레임 그리고 헤드보드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이걸 만들면서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양옆으로 수납장을 만들어 드리고 주방에서 사용한 세라믹이 남는 것들이 조금 아까워서 자투리들을 알짜게 사용해서 뒷판과 상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어울리는 우드를 찾아서 배치를 했는데 자칫하면 이 공간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해서 침대 매트리스가 붙는 면의 뒤쪽으로는 우리 패브릭이라는 아주 소프트한 재질을 가진 쿠션을 활용해서 조명과 함께 이 공간의 부드러움을 조금 더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에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선반을 제작해서 간단하게 화장하고 로션 바르고 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인 욕실이에요.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것 이런 벤치 공간입니다. 우리 고객님은 목욕하시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침 좌우로 욕실 공간이 꽤나 넓게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매립수전을 만들면서 생성될 수 있는 벽체를 크게 구성하면서 이 공간을 파줬습니다. 왜 목욕용품들이 많은데 이런데 코너 선반 놓고 사용하면 물때 껴서 청소하기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립수전을 위해서 어쨌든 만들어져야 되는 공간 안쪽으로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조명을 내려주면서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세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서 있는 공간은 기존의 가족실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가족실이 거의 방치되어 있었어요. 거실과의 거리도 너무 멀었고요. 가족실의 벽체들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아서 막 꺾여져 있고 안쪽으로 숨겨져 있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세탁실 겸 드레스룸으로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이 공간에 들어와서 세탁도 하고 빨래도 개서 수납도 하고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완벽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기둥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 공간 옆으로 세탁기를 넣으면은 앞쪽 공간이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이 앞쪽 공간에 얕은 장을 짜주고요. 이 뒤로 넘어와서는 하부장과 상부장 그리고 다림질을 해서 걸어 놓을 수 있는 봉대까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탁 건조기를 돌리고 건조기에서 물건들을 꺼내서 상부장 위에 올려넣어서 일어선 상태로 개서 수납들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죠. 더불어서 이 공간이 굉장히 비좁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장들이 20자 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인 가족의 수납은 이 정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도어들을 다 달아줄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해서 쓸 수 있는 오픈장과 뒤쪽에 끝까지 수납되어서 쓸 수 있는 도어가 달린 장들, 그리고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는 하부장들을 혼합해서 사용해서 공간의 활용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거실 욕실 공간이에요. 이 욕실은 아이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욕실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구조적으로도 조금 수정을 하고 힘을 많이 기울인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욕실은 기본적인 아파트의 형태들과 비슷했어요. 변기, 세면대, 욕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공간인데, 옆쪽 방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욕실을 요만큼 확장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세면대의 위치를 측면으로 돌려서 좌측으로 길게 뻗어주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세면도 하고 화장도 할 수 있게끔 아주 넓은 세면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천장까지 닿을 수 있는 긴 프레임의 유리들을 제작해서 붙여드려서 세로로 공간이 확장되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세면대가 있던 공간까지를 우리가 욕조를 더 큰 사이즈를 넣으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장난도 칠 수 있고 한 아주 고급스러운 욕실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하나 더 쓴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장을 하단에 설치해 드렸는데요, 외쪽으로 볼 때는 3분할의 수납만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기능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은 쓰임새가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욕실에 청소도구 같은 것들을 밖에 빼놓게 되면은 어딘가에 꼭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고 물때가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 하나를 밑에를 오픈시켜서 구성을 해서 욕실에서 사용하는 청소도구들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기 지저분한 것들을 숨기기도 하고 관리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장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챙겨서 조금 더 확장되어진 욕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아파트들도 욕실의 벽체들은 철거되어지는 벽체들이 많거든요. 공간을 다른 곳에 할애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구조 변경 같은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집은 45평형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30평대의 집처럼 보여졌고 5평이 넘는 공간이 그냥 버려지고 있었어요. 주방은 3m의 폭만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협소해 보였고, 현관도 마찬가지로 중문과 벽체가 가로막혀 있어서 시선이 다 차단되고 있었고, 이 13m가 넘는 복도들도 그냥 일자의 벽으로 막혀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디자이너들이 힘을 합쳐서 공간을 재배치해주고 동선을 수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훨씬 좋은 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단순한 집을 리뷰하는 영상보다는 집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저는 DTRD의 백주현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